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그런 두 방송인들이 있는데 이 두 방송인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약간 이제 이견을 보이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쪽 인물에 좀 더 마음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치부 기자로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 기자입니다. 제가 원래 최근에 김어준 공장장 있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책들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혹은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곳에서 이제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을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보수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렇게 지적을 해왔던 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보신문들도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들을 뉴스공장 시청자분들은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은 것 같길래, 한편으로는 제가 또 뉴스공장을 가끔 보기는 하지만서도 어쨌거나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신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한겨레 경향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쪽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약간 모두까기식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언론사는 보수 언론 때 진보 언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득권을 위한 언론사랑 또는 기자들을 위한 언론사만 남았다,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사 입사 준비할 때는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이 정치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뭐 정파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결국 뭐 면접이라든지 실무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풍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뉴스공장은 당연히 안 챙겨봤고, 또 언론사 그 신문을 읽으면서도 종이신문에서 정치면 이쪽은 크게 뭐 주목을 안 했습니다. 애초에 상식 시험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논술에서 쓰기에도 약간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를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뭐 받아쓰라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원체 국회는 넓고 또 정치인들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보통 라디오 인터뷰를 자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메이저 언론사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해야 할 그 방송 중 하나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2023년 2월부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장장은 유튜브를 새로 차린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야 뭐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저희 신문이라든지 혹은 방송사에서 안 다루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길이 갔던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에 대해서도 회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정치평론가 혹은 시사평론가에 대한 뭐 아는 바는 전혀 없었고요. 하나의 어떤 정보 유통 창구로서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라,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계속 인터뷰를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제일 유익하면서도 제일 유쾌했던 방송 패널 분들이 뭐 김준일 평론가가 당연히 계셨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라는 분이랑 같이 뭐 인터뷰 하시는 부분도 있고, CPBC 그러니까 가톨릭 방송이라고 하는데 진행자를 맡고 있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 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실상 입틀막을 당한 상황이었고, 이제 근데 김준일 평론가라든지 함께 출연했던 그쪽 평론가들은 약간 직언직설을 이렇게 딱딱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기자로서는 이렇게 취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재밌게 봤어요. 방송들을. 또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가끔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였나? 에스토니아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당시에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날 명품 쇼핑 나섰다는 거를, 그게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안 썼는데 해외 언론에서 썼던 거를 우리 언론사들이 받아 쓴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라디오 패널로 출연했던 이제 그때 장성철 소장이랑 김준일 평론가, 김건희 여사가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에코백을 들고 나가놓고는 현지 가서는 명품 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런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저는 그거를 워딩을 해가지고 기사를 한 편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제가 기사에 많이 달려봤자 100개가 안 넘는 편인데 그때 1500개인가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김어준 공장장이든 김준일 평론가든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굉장히 저는 좀 좋아하는 그런 방송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이게 언제 편집을 언제 해서 언제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을지는, 이게 편집을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촬영 기준으로 오늘인데, 한겨레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이렇게 김어준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에 그런 기사를 썼고, 한겨레는 그거를 지면에 실었고,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에는 주간경향에서 또 관련해서 김어준 현상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그런 기사가 또 올라와서, 그런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김어준 공장자 시청자분들인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분들이실 테거든요. 그런 분들의 반발이, 약간 왜 진보 언론이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그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왜 진보 언론이 이렇게 타박을 하느냐, 뭐 그런 논조인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 정체성이 기자다 보니까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 경향에서 왜 그런 비판 기사를 내는지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언론의 제1 생명, 그리고 생리 같은 게 어쨌거나 권력 비판입니다. 권력 비판.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김어준 공장장이 권력이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물론 뭐 이재명 당대표를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유력한 정치인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미디어로서 유력했는데, 어쨌거나 정부 여당이랑은 논조가 아예 달랐고 비판적인 논조 스탠스였고, 이는 한겨레 경향이랑 맥이 닿아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공장장이랑 한겨레 경향은 서로가 약간 필요에 따른 그런 암묵적인 정전 협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구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하나의 미디어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권력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 언론에서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의 비판이라는 게 결국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건데, 물론 뭐 보수 언론들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성역 없는 비판을 하느냐, 그거는 약간 물음표인데요. 약간 이익 공동체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들은 진보 정당이라든지 혹은 뭐 같은 언론사들이라도 비판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주의고, 약간 도덕적 엄숙주의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긴 한데, 가령 뭐 한겨레 경향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씨의 오요한나 씨의 그 노동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는데, 김어준 공장장도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하나의 미디어 권력이 된 것이고, 감시랑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뉴스 공장도 하나의 미디어 권력이 돼버렸다는 거, 최근에 MBC에서 또 뭐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서 뭐 김어준 공장장이 싹 다 퇴사하라 그래 이런 논조로 이야기한 거를 MBC도 보도를 했죠. 하여튼 진보는 약간 콩가루 집안의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느끼기엔 약간 그래요. 보수적인 언론사들은 약간 위아래가 이렇게 체계가 좀 확실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안 건드리는 느낌이라면, 진보적인 언론사는 약간 불편부당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진보 언론사로 분류되는 곳이라도 약간 상태가 이상하면 깐다. 그리고 그게 원래 언론의 본령이 맞죠. 김준일 평론가도
어쨌거나 진보 언론 경향신문 출신이라고 그렇게 양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김준일 평론가의 한겨레 칼럼도 주간경향에서 김어준에 대한 그런 기사를 썼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곽 기자, 정치부 곽 기자로서의 약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자면, 누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겠냐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시민 작가가 언젠가 한번 지금의 공론장의 언론사들은 기득권을 위한 언론사들이랑 기자들을 위한 언론사들로 나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득권을 위한 언론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자들을 위한 언론사만 남았다, 이 이야기는 약간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 엄청 거대해지고 있고 파급력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바탕의 배경에는 어쨌거나 기득권을 위한 언론사랑 기자들을 위한 언론사가 남았다는 그런 분석을 한번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언론사들은 없다는 그런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 거대해졌던 거고, 한편으로는 뭐 김어준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뭐 매불쇼라든지 또 뭐 새날이라든지 팩트TV 이런 데도 되게 구독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크게 된 거죠. 그런 기존 언론사들이 다뤄주지 않는, 혹은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김준일 평론가를 위시한 진보 언론사들의 김어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직업인으로서 이해는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지만, 지금 그 언론사에서는 권력 감시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김어준 공장장도 어쨌거나 현재 정권에서는 미디어 권력이라는 거를 수차례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다만 근데 심정적으로는 어쨌거나 뉴스 공장에 마음이 간다, 이거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 기자들 유튜버라고 적극 건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시는데, 정치권에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한 2, 3년 미뤄왔죠. 미뤄왔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상황이고, 그런 유튜브들의 관심이 많이 가요. 마음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기존의 언론사 관행으로는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또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일단 제도권 언론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 현재 제도권 언론에 소속된 기자였다면 당연히 저도 김어준 공장장이라든지 혹은 뭐 매불쇼 같은 거 까라고 하면 당연히 뭐 깠을 거예요. 깠을 거고, 일단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월급쟁이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크게 또 약간 넓게 보면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성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보 언론사들의 파이가 뺏기는 게 맞거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밥그릇 싸움인데, 비슷한 맥락에서 극우 유튜버들 혹은 보수적인 유튜버분들이 크는 것도 조중동이 그렇게 파이를 뺏기는 거란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인들 밥그릇 뺏기는 거는 어느 분야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그거는 언론계에서도 당연히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진보적인 언론들의 이런 김어준 현상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권력 감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진보적인 유튜버들 그런 활동도 응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김어준 공장장이 어떤 식으로 그런 진보적인 언론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공장이라는 그곳에서는 굳이 뭐 평론을 안 하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방송을 공헌을 하신 분이고, 그 정의에 따르면은 한겨레, 경향, 뭐 MBC, JTBC를 비롯해서 그런 곳들은 뉴스 공장보다는 편파성이 옅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크게 보면 진보라는 파일을 봤을 때는 하나의 진보 언론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김어준 공장장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의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가장 선호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호감이 있는, 제가 가장 이렇게 즐겨 듣는 그런 방송 패널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이 다룬 주제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고 유튜버잖아요. 학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동시에 생초짜 정치부 기자거든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랑은 좀 다른 그런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한 겁니다. 이심점심으로써 통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 좋아요나 구독을 해주시면 더 양질의 콘텐츠를 유튜브로부터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쪽이고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지키지 못해서 죄송한 유쾌하고 유익하고 약간 엉뚱한 그런 다음 영상도 한번 고민을 해서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